기출부터 봅시다. 기출 5번. 5번을 보면 교집합 1, 2, 3, 4랑 y가 1, 2, 3, 4, 5, 6이다. 1, 2, 3, 4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가는 증가함수라는 소리지. 근데 이제 단조 증가함수다 보니까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h를 쓰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대충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F1이 3보다 작고 나왔고 F3이라는 놈이 F1 플러스 4보다 작고 나왔대. 근데 여기 있는 4가 참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함수값만 봤을 때 1부터 6까지 값밖에 못 봤는데 4를 더하니까 얘 생각보다 F3은 좀 큰 값일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죠? 그리고 F1이 3보다 작거나 같은데 F1. 그러니까 조건에 둘 다 F1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가장 까다로운 놈부터 결정을 해주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F1이 돼봤자 몇 가지야? 1일 때, 2일 때, 3일 때 총 3가지가 뜰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그러면 요 경우에는 F3의 어떤 조건이라 알겠어? 5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놈은 7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생각을 해봐. 사실 얘네 조건은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얘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노상관이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밑에 거는 계산하기 참 쉬울 것 같아. 왜? F1이 2인 것만 주어져 있고 그냥 증가함수다 말고는 사실 정해진 게 없으니까 나머지 F1이 2를 먹었고요. 2, 3, 4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2, 3, 4, 5, 6 5개 중에 3개를 중복으로 선택하면 되겠다. 얘는 그러면 4개 중에 3개를 중복으로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얘는 7시 3이니까 35일 거고 얘는 6시 3이니까 20 이렇게 뜨겠네. 그지? 얘는 어떻게 볼까? 6일 지선에서 빼면 그러니까 F3이 5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지금 상황은 얘가 일단 지금 1로 가는 상황이야. 그지? 근데 3이라는 놈이 결국에는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는 얘는 6이면 일단 안 됩니다라는 소리잖아. 근데 그럼 케이스를 얘가 1로 갈 때, 1로 갈 때, 1로 갈 때, 1로 갈 때, 1로 갈 때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F3이 6으로 가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야. 그러면 만약에 F1이 1이다 라는 조건만 나와 있었으면 그냥 6H 3 이렇게 갔을 텐데 내가 잡아줄 거는 이 중에서 3이 6으로 가는 경우를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지? 근데 그러면 4는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6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2는 좀 자유롭죠?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6가지를 빼주시면요 8시 3이 8, 7, 6, 3, 1, 50 56에서 6을 빼면 50 계산 나보다 빠르네.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써져 있어. 그래서 답을 구하면 10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이제 11번이 문제인데 11번 문제가 니들이 참 제일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지? 답지를 봐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지? 그 Y 뭐 저거 할 때 뭐 저거 하는데 오케이 볼게요. 주머니에 12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공들 각각에는 숫자 1, 2, 3, 4 중 하나씩 적혀있다. 그러니까 몇 개 적혀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확률 변수를 보니까 4번 반복하여 확인한 4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합을? 자, 잘 들어봐. 지금 가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p x 이퀄 4가 16 p x 이퀄 16 얘가 81분의 1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보자마자 니네는 당연히 4개의 합이 4이려면 뭐고? 1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4가 계속 나와야 되고 근데 내가 1이 몇 개인지 2가 몇 개인지 3이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1, 2, 3, 4의 개수를 각각 내가 A, B, C, D라고 해볼게. 당연히 얘는 다 더하면 12가 떠야 돼. 맞지? 이 상황에서 총 12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네를 4번 연속으로 뽑는다는 건 요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81분의 1이 뜨려면 요게 3의 4승이니까 A는 몇이어야 된다? 4여야 된다. 여기까지는 일단 다 구했을 거야. 맞지? 같은 논리로 12분의 D 요거를 또 4번 연속
구하려는 게 16 곱하기 81분의 1이니까 2의 4승 3의 4승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D는 몇이야 돼? 2가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니네가 세운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니네는 1, 2, 3, 4 해서 P, X 이퀄 X 얘를 바라봤을 때 그럼 얘는 12분의 4고 얘는 12분의 B고 얘는 12분의 C고 얘는 12분의 2다 이런 식으로 잡지 않았을까 처음에? 근데 이게 사실 틀린 말이죠. 왜 그런 거야? X가 이건 X가 아니야. 합이었어. 맞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X는 뭐야? 네 개수의 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틀린 표현이야. 맞아? 그러면 잘 봐. 어쨌든 얘는 4가 될 수도 있고 16도 될 수 있는데 그럼 얘네 합은 사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다 되는 거잖아. 그걸 일일이 다 돼? 그거는 좀 미친 짓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조금 나는 쉬운 방법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얘를 y라고 적고 y 콜 y 이런 식으로 나오자. 그럼 이건 뭐야? 그냥 공을 하나 뽑았을 때 나오는 확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결국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요 확인한 4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내가 그랬지? 어쨌든 이 12개 중에서 4개를 뽑는다. 이 짓거리가 결국 뭐였어? 표본의 합이라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표본의 합만 가지고 우리가 노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러면 뭘 봐야 된다고? 표본 평균을 봐야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잘 봐봐. 난 얘를 표본 평균 입장에서 바라볼 거야. x가 뭐라 그랬어? 표본의 합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x 바를 만든다면 얘는 표본 평균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표본 평균이라는 놈은 x 바를 내가 뭐라고도 만들 수 있어? x 나누기 4라는 놈이 x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4개 뽑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봐봐. 문제에서 주어진 또 다른 조건 하나가 뭐냐면 나에서 이 x가 9래. 맞지? 근데 내가 지금 표본의 합 가지고는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확률 변수라고. x를 4부터 16까지 쭈르륵 나열해서 걔네 확률을 구하는 게 지금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애둘러서 나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거를 볼게. 얘 이름은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얘는 뭐겠냐? 내가 여기다가 얘네 관계식을 써봤는데 얘는 뭐야? x 바가 뭐라고? 4분의 x라고. 그럼 얘는 뭐야? 2x가 9니까 4분의 x는 4분의 9가 뜨겠지. 여기까지 파악이 돼요? 괜찮아? 오케이? 그럼 봐봐.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구할 거야. vx를 구하라고 했거든? vx는 표본의 합의 분산이야. 니네가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없다고. 표본의 합의 분산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 x 뭐야? 4x 바잖아. 근데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지 안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줘야 돼? 16v x 바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걸 알잖아. 그러면 이 시그마, 여기 있는 시그마는 뭐예요? 한국말로 뭐라고 불러? 무슨 표준 편차라고 불러? 여기 있는 시그마를? 이 시그마를 뭐라고 불러? 아, 인간들 또 개념 다 까먹었네. 뭐야, 이거 뭐라 불러? 시그마. 아, 돌아버리겠네. 다시 한번 설명한다. 표본은 어디서 끄집어내야 돼?
거 아니야. 뭐 표준 모 표준편차죠. 괜찮아? 근데 봐봐, n은 몇이야? 4가 맞아. 근데 내가 여기 있는 모 표준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모 표준편차가 뭐야? 모집단의 표준편차잖아. 내가 모집단을 알아? 알죠. 모집단이 뭐야? 얘가 모집단이야. 뭔 말하는지 알아? 애초에 그 12개의 구습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얘가 모집단이야. 난 뭘 구해야 돼?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면 거기다가 4로 나누기만 하면 구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모 분산을 알려면 모 평균도 알아야겠지. 근데 모 평균은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y가 뭐다? 4분의 9다를 이용해서 일단 b랑 c를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 구조가 이해가 돼? 괜찮아? 한번 쓰고 있어. 자, 다시 천천히 갈게. 너 이거 지금 11번 하고 있어. 11번 숙제 했어. 다시 설명해 줄게. 봐봐. 여기에 모집단이 있다고. 이 모집단은 지금 뭐야? 여기 있는 주머니에 있는 12개의 공. 걔네들이야. 근데 그 중에서 나는 표본의 크기가 4인 표본을 하나를 뽑을 거야. 그러면 그 표본이라는 놈, 걔네의 합을 지금 확률 변수 x라고 놓기로 했지. 근데 우리는 표본의 합에 대한 확률 변수는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다고. 근데 여기서 뽑은 표본의 평균이 하나가 있을 거야. 여기서 또 뽑은 표본의 평균도 있을 거야. 여기서 뽑은 표본의 평균도 있을 거야. 점점점에서 졸라 많을 거야. 4개를 뽑고 4개를 뽑고 4개를 뽑고 그 중에는 요런 놈도 있을 거고 요런 놈도 있을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이 표본 평균을 전부 다 평균 낸 게 몇이야? 표본 평균이 평균인 거야. 근데 걔는 뭐랑 똑같다고?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아. 근데 그 모집단이 지금 뭐라고? 그거라고. 1이라는 공을 뽑을 확률이 12분의 4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 나는 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4분의 9라는 걸 여기서 깨달았지.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여기 이 y가 4분의 9다를 이용을 해서 a와 b와 c를 일단 구할 거야. 몇 개 있는지는 일단 알아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구해요? 12분의 1 더하기 2b 더하기 3c 더하기 8 이렇게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지? 4번 4번 처음 맨 앞에 거 2.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12, 이게 27 이렇게 떠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2b 더하기 3c가 뭐가 떠야 돼? 4, 8 그러면 15 이렇게 돼야겠지? 근데 b 더하기 c는 몇이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2b 더하기 2c가 12일 테니까 빼주면 c는 3이 나오고 b도 3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지? 지금 얘는 무슨 평균이야? 모 평균이라고. 그럼 나 모 평균을 이용을 해서 뭘 구할 거야? 표본? 엥? 모 표준 편차를 구할 거야. 결국 얘가 4분의 9가 된다는 건 일단 내가 알았다고? 그러면 VY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VY는 어떻게 구해? 4분의 이제 얘네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4 더하기 4, 3, 12 9, 3, 27 16 곱하기는 32 빼기 4분의 9의 전체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될 거 아니냐? 얘 계산은 뭐 나와? 42, 27, 32 계산이 너무 약해. 75? 네 4분 그래요. 12분의 75 빼기 16분의 225 이렇게 나오겠지. 뭐 어떤 뭔 9의 제곱이 무슨 225야? 야 미친놈아. 요즘 왜 이러지? 글씨를 그러면 오래 하셨어요. 그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뭐라고? 모 분산이라고. 이 모분산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내가 보여야 되는 거. 결국 내 목표는 VX 구하는 거였다. VX. 근데 VX를 구할 때 얘가 16VX 바였는데 그 X 바가 뭐라고? X 바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그 표본 평균의 분산 16 어디 갔어? 16 이렇게 된다고. VX가 요거라고요. 근데 그게 n이 4라는 걸 알고 여기가 16이니까 결국 4 시그마 제곱을 구해라 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시그마 제곱이 뭐야? 12분의 75 빼기 16분의 81 이렇게 뜨니까 얘가 3분의 75 빼기 4분의 81 이렇게 뜰 거 아니야? 얘는 12분의 300 빼기 243 이렇게 되나? 근데 이게 맞아? 계산은 맞는 것 같은데. 응? 근데 왜 답이 안 돼? 답이 틀리지? 어? 맞지 않아요? 아 약분돼? 네. 다행이네요. 57이 12분의 63? 27. 왜? 그러네. 63이 어디서 나온 숫자지? 미쳐버리겠네. 4와 3은 57? 네. 3으로 나누면? 3. 4분의 19. 아 감사합니다. 23. 구조는 파악이 돼? 구조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거를 좀 니네가 한국말로 문제를 풀 때 써놓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도 문제를 풀 때 이런 거를 써놔요. 표본 평균은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이거를 써놓지 않고 숫자만 쓰잖아? 너무 헷갈려. 뭐가 표본 평균이고 뭐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 뭐가 표본 평균의 평균의 평균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적어 놓으면 계산이 좀 잘 될 거야. 근데 결국 여기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거 표본의 합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 얘를 표본 평균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근데 그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일단 뭐가 중요하다.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에서 나온 거잖아. 그거를 그냥 루트 n으로 나누든 n으로 나누든 뭐 그 짓거리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네의 연관관계를 봐야 된다. 결국 근데 얘가 뭐였다? 모 집단이었다 라는 거. 그거에 대한 연관성이에요. 알겠지? 이거는 꼭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 알겠지? 정말로 너네 복습하니? 학부모 그렇다 치고 수원 스투는 복습하니? 네, 잘 알겠습니다. 쌤이 복습할 때 쌤이 수가 줄었던 거잖아요. 솔직히 이 프로그램을 쌤이 했던 게 기억 나와가지고 처음에 그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쌤한테 배웠던 그 있는 상태로 풀면은 그것도 복습 되는 거예요. 복습이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수학을 공부를 할 때 내가 풀이를 해주잖아. 근데 그 풀이가 기억이 나는 건 당연한 거야, 맞지? 근데 그 풀이를 할 때도 결국 네가 막히는 부분이 무조건 있을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얘는 왜 그렇지? 의 그 논리 구조 있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문제를 풀 때 결국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잖아. 그냥 씨가 내가 푸는 걸 이렇게 바라본 다음에 그래서 답은 뭐 3분의 27이 3분의 26이니까 답은 29겠죠. 했을 때 그냥 풀이 듣고 29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답만 적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제일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니네가 수학 문제를 풀 때 항상 중요했던 건 뭐였어? 답이었거든. 그러니까 답만 이끌어내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풀리기만 하면 괜찮은 거였잖아. 맞지?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변질돼서 답이 중요하게끔 니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는 수업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했을 때 그 논리 과정이 이해가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풀이를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근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에 대한 의문이 없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근데 그 논리
구조를 이렇게 밟아 나갈 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 뭐 극대에 대한 개념이 이거니까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돼야 돼. 뭐 이런 내용들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발상,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플러스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되는구나만 정리가 되는데 그게 사실 복습이라고 생각해 나는. 결국 끝까지 풀었는데도 저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틀려요. 답이 이상해요. 이게 아니라고. 과정. 이렇게 넘어갈 때 근데 이 부분이 그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당최 씨발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라는 것만 없으면 된다. 여기까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줘. 복습을 안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고통의 시간이 전혀 의미가 없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복습을 해야 돼. 해야 돼. 알겠지? 반드시. 자, 38번. 갑과 을은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한다. 너 데이6 해왔어? 저번 데이3 안 해왔잖아. 38도도 다 해봤어요. 아, 그래. 훌륭하네. 38 안 해요. 오케이. 갑과 을은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노잼 게임을 한다. 갑과 을은 빵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앞면이 나오면 갑이 1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이제 을이 2점을 얻는 아주 불합리한 게임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을이 얻은 점수를 각각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점수로 한다. 했을 때 A사랑 B사랑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 그치? 그럼 봐봐. 이 문제를 볼 때 되게 가지수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순서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A사랑 B사랑 비교를 했을 때 A사가 몇이고 B사가 몇인 경우에 얘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일일이 나열을 하는 것도 빡센데 결국 게임 4번을 했을 때 얘네가 얻을 수 있는 점수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구하기가 빡센데 그마저도 A3은 또 몇이네.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중요하다는 거잖아.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에도 존나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런 느낌이야. 결국 4번의 게임을 할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앞, 뒤, 뒤, 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 최종 점수는 어떻게 돼? 갑은 1점을 얻었고 을은 빵점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2에서 6인데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잖아. 맞지?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 갑이 결국 1점이고 그러니까 A사가 1이고 B사가 0인데 이런 경우는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앞, 뒤에 대한 개수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 개수를 내가 어떻게든 맞춘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앞, 뒤, 앞, 앞 뭐 이런 식으로 맞췄다고 해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갑은 1, 2, 3, 0 을은 2 이렇게 얻었을 거 아니야. 그럼 A사랑 B사랑 맞지? 오케이 A사랑 B사랑 맞아. 그러니까 0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더 크니까. 근데 문제는 이때 A3은 어때? 1점 얻었을 거고 2점 얻었을 거고 1점 얻었을 거고 그럼 A3은 이때는 2네 0이 아니네. 그러면 씨발 이거 원래 일일이 어떻게 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맞지? 오케이. 얘를 어떻게 좀 이쁘게 정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봐. 난 이렇게 좀 구조를 짜봤어. 어쨌든 갑이 이기면 1점을 얻고 을이 이기면 2점을 얻잖아. 처음에는 0점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어. 갑하고 을이. 맞지? 구조를 좀 단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갑이 만약에 한 번 이기면 1, 두 번 이기면 2, 세 번 이기면 0이지. 3으로 나머지만 보자는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기면 1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어차피 얘네는 A4, B4, A3 결국 4번 이내에 하는 그 과정들만 나는 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 단계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 갑이 연속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최대 4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적어줄게. 을도 마찬가지로 어때? 2점 4점은 3으로 나누면 1이고 그 다음은 0이고 그 다음은 2 이렇게 들어갈 거야. 맞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다고 A사고 이게 B사냐 그건 아니잖아. 얘네가 게임을 했을 때 얘는 4판 이겼으면 얘는 몇 판 이겨? 한 판도 못 이겨. 그러면 매칭을 어떻게 시켜줘야 돼? 이렇게 매칭 시켜줘야 돼. 이해가 돼? 오케이? 같은 논리는 얘는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얘는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색깔이 하나가 없으니 얘는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네들만 비교를 했을 때 A사랑 B사랑 비교했을 때 그 A사가 B사보다 작은 경우 그게 언제야? 0, 2, 요 경우네. 맞아? 그리고 또 언제야? 1, 0, 2, 0, 요거네. 요 경우네. 그래서 이러면 일단 여기를 만족하는 이 케이스는 언제냐면 갑이 한 번도 못 이기고 을만 존나 이겼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뒤 뭐? 요 끝. 요 경우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또 뭐야?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갑이 몇 판 이겨? 세 판 이기고 그 뭐야? 을이 한 판 이기는 경우니까 앞, 뒤. 요 경우겠지. 근데 얘는 사실 지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 순서를 바꾸는 경우 어디야?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요 경우잖아. 인정하시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는 지금 가질 수가 총 5가지밖에 없어, 맞지? 근데 이거를 전제로 A 이 경우가 A사랑 B사랑 비교했을 때 A사가 더 작은 경우 5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A3이 0인 경우는 언제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A3이 0인 경우는 언제야? 이 경우는 어때? 한 점도 못 얻었으니까 얘는 맞지. 얘는 어때? 앞 나와서 1, 2, 3점 얻었어. 그래서 3으로 나누니까 얘 어때? A3이 0이잖아. 얘 된다. 그럼 얘부터는 어때? 1점, 2점, 얘 0점 돼야 되는데. 맞지? 세 번째. 그러니까 얘 아니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그러니까 5도 있다. 이 5개 중에 이거 2개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결국 A사랑 B사랑 비교했을 때 A사가 더 작다. 이거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이 점수가 나오려면 대체 갑은 몇 번 이기고 을은 몇 번 이겨야 하니?를 물어보는 거고 그 중에서 A3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케이스들 중에서 마친 A3이 몇이니?는 순서가 중요한 거야. 횟수, 순서. 알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사실 가질 수가 몇 개 안 된다. 그래서 5분의 2가 뜬다. 이런 거예요. 네. A사가 B사보다 작을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걸 분모로 깔고 분자에다가 2개 있잖아요. 2개 되는 총. 그 확률 또 구해가지고 분자에 넣는 거예요. 그래도 되기는 하지. 근데 그러면 결국 분모에 어차피 봐봐 A사가 B사를 확률을 구한다며. 근데 그러면 해당 경우에서는 모르지.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뭐야? 얘네가 두 판 하니까 16판이야. 총 4판 한다며. 맞아? 그 중에서 전체 케이스 중에 이걸 만족하는 경우 2가지. 어차피 똑같잖아. 같이 이렇게 하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됐죠? 네. 같이 연병하기를 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같이 연병하기를 보지도 않았는데 덕질 알아서 생각해보면 잘 지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에서 먹는 기능을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 독자가 알아서 생각해보라고 했다. 독자가 알아서 생각해 보시길 약간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도 못하면 이 글자 쓰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닐까? 싸가지가 없긴 해. 다시 2번 볼게. 주머니 속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넣는 차가 2 이하면 차가 3 이상이면 뭐 이 지랄 나네. 그러면 차이를 한번 봅시다. 차가 2 이하인 경우를 한번 볼게. 만약에 이거는 이제 가내수공업 해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처음 굴렸을 때 나온 주사위가 1이 떴어. 그러면 얘는 1부터 3까지 뜨면 되지. 3개. 2를 뽑았어. 그러면 1부터 4까지 뽑는 데니까 4개. 3을 뽑았어. 그러면 차이가 2니까 1부터 5까지 다 되는 거지. 5개. 4는 2부터 6까지 5개. 근데 어차피 그러면 4개, 3개 또
되지 않을까? 어차피 구조가 되게 대칭적이니까. 맞죠? 그러면 얘네 개수 다 더하면 몇이야? 24. 24야. 그럼 차가 2 이하 나올 확률은 몇이야? 3분의 2가 뜨겠네. 그럼 차가 3 이상인 경우는 완전히 6번이니까 이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차가 2 이하가 뜨면 지금 문제에서 어떻대? 주머니에서 카드 2장을 뽑는데 근데 주머니에서 꺼내고 남은 카드 숫자 중에서 짝수에 적혀있는 카드의 수가 홀수에 적혀져 있는 카드의 수보다 많을 때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보자. 차가 2 이하인 경우나 차가 3 이상인 경우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나눠봤을 때 얘는 어때? 몇 개를 뽑아야 돼? 2개를 뽑아야 돼. 얘는 4개를 뽑아야 돼. 맞지?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의 수가 홀수에 적혀있는 카드 수보다 많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1부터 7까지 있는 숫자는 짝수가 몇 개야? 3개고 홀수가 4개란 말이야. 근데 전제 조건은 뭐라 그랬냐면 짝수의 개수가 홀수의 개수보다 많았으면 좋겠대. 일대라고 돼 있잖아. 그게 전제 조건이고. 그럼 봐봐 2개를 뽑았는데 여기서 2개를 뽑았는데 짝수랑 홀수 비교했을 때 짝수가 더 많아. 얘는 무조건 세상에. 아유. 얘는 무조건 뭐 뽑아야 돼? 홀수 2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홀수 2개를 뽑아야 하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4개를 뽑는다고 그랬잖아. 4개를 뽑는 경우는 여기서 4개를 뽑는데 어때?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 홀수를 4개를 다 뽑아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뭐도 있어? 짝수 1개, 홀수 3개를 뽑아도 얘가 하나 빠지니까 2개가 되고 얘는 3개 빠지니까 1개가 되고 맞지? 근데 짝수 2개, 홀수 2개를 이렇게 공평하게 뽑아버리면 어때? 애초에 얘가 더 많았는데 짝수가 더 많아질 수 있겠어? 그럴 수가 없다고요. 여기까지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 전제 조건은 짝수 카드가 홀수 카드보다 많아야 되니까 이 중에서 홀수 2개를 만약에 2개를 뽑는다면 홀수 2개만 뽑아야 되고 그럼 남는 게 짝수 3개, 홀수 2개니까 얘는 홀수 4개를 뽑으면 짝수 3개만 남으니까 짝수가 더 많은 거고 얘는 짝수 1개, 홀수 3개를 뽑으면 짝수 2개, 홀수 1개 이렇게 남으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그 전제 조건, 이 조건 검열에서 뭘로 들어가? 분모로 들어가잖아. 그럼 분모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분모는 어떻게 계산해? 일단 차가 2 이하일 확률이 몇이었어? 3분의 2로 일단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홀수 2개를 7개의 카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뭐? 홀수만 2개를 뽑아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겠지.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의 확률로 4장을 뽑을 텐데 그 4장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야 된다고? 7개 중에 4개를 뽑을 텐데 어떻게 뽑아야 돼? 4개 중에 4개를 다 뽑거나 아니면 4개 중에 3개는 홀수를 뽑고 3개 중에 1개는 짝수를 뽑고 요게 일단 전제 조건이 되겠지. 여기까지 불만 없죠? 괜찮지? 그 중에 해당 경우의 수를 봅시다.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꺼낸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 이번에는 꺼낸 숫자를 보는 거야. 지금까지 보는 거는 남아있는 숫자를 봤어. 이제 나는 뽑은 숫자를 볼 거야. 걔네들의 숫자의 합이 11보다 커야 된대. 홀수 2개를 뽑는데 11보다 큰 놈이 있어 없어? 있어요. 뭐밖에 없어? 그중 해당 경우는 뭐라고 해야 돼? 5, 7을 뽑는 경우밖에 없지. 맞아? 해당 경우의 확률을 내가 뭐라고 써줘야 돼? 3분의 2는 그대로 가는데 여전히 7개 중에 2개를 뽑을 텐데 그 중에 경우의 수 몇 가지밖에 없다고?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맞아? 2개 중에 2개 뽑기. 해야죠. 근데 그 다음에 3분의
4개를 뽑을 텐데 이번에는 어때? 홀수 4개를 뽑는데 걔네의 합이 11보다 커야 된대. 다 뽑으면 걔네 1357 아니야? 1357은 다 더하면 16이야. 얘는 당연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홀수 3개, 짝수 1개를 뽑을 텐데 걔네가 11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이거를 경우의 수를 셀 때 짝수 1개, 홀수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4 곱하기 3에서 12개거든? 그 12개를 다 한번 나열을 해볼까? 그럼 되는데 사실 나는 이걸 계산할 때 최악의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 어쨌든 나는 크면 오케이니까 가장 작게 뽑히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짝수 1개를 2를 뽑고 홀수 3개를 1, 3, 5를 뽑아버리는 거야. 그럼 어때? 얘네 합이? 딱 11이야. 그럼 최악의 경우가 11이네. 나머지는 얘 빼고는 다 된다는 소리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74 한 다음에 분자에다가 얘가 몇이야? 1 더하기 10이니까 13이지. 총 13개 케이스 중에서 한 개만 안 되고 나머지 다 된다고. 어떻게? 1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 요 확률 계산만 해보자. 요거 6이지? 요거 뭐고? 13이 10이 아니야? 저 12, 3이 4개가 아니라 1개, 3개를 보냈어. 아니 1357 한 가지도 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1357 한 가지랑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개였고 이게 지금 12개였잖아. 그래서 이게 13이었지. 4C4 더하기 4C3 곱하기 37 맞지? 근데 그 중에서 1357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74분의 1은 된 거야. 근데 얘는 12개 중에 한 개 빼고 다 된다고. 그럼 여기서 11개가 되겠지. 한 개랑 11개 하니까 이거 12개. 맞는 거지, 그치? 이거 계산해봅시다. 계산 어떻게 돼? 3은 일단 다 날려. 부모 문제에 3 곱해줬으니까. 맞지? 72랑 74는 서로 똑같지 않네. 계산해줘야 돼. 해볼게요. 70는 21분의 6이고, 맞지? 73은 35분의 13이고, 얘는 21분의 2고, 얘는 35분의 12 이렇게 되겠지? 분모 문제 얘네 최소 공배수? 왜? 분모 왼쪽 76 2 곱하기 2 곱하니까 맞잖아. 21분의 어떤 게? 12. 저 3분의 2. 아 요거? 왜 이러지? 일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 최소 공배수가 몇이야? 70 아니 357 곱하면 105지? 105로 곱해주면 5 곱하면 60 357 57 3 곱해주면 39 5 곱해주면 10 3 곱해주면 36 이렇게 되겠지. 99분의 46 이렇게 약분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숫자를 어떻게 이렇게 잘 설계를 했을까? 답이 145다. 됐죠? 오케이? 좋아요.